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오늘은 랜 스위칭 설정 중에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예제서와 같이 이중 경로 또는 훨씬 더 많은 선으로 다중 경로가 생성이 되어졌을 경우에 언제나 단일 경로를 제공을 해서 스위치 네트워크망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이중화되어진 구성에서 STP 프로토콜이 돌고 있지 않게 되면 이 스위치 네트워크망에서 브로드캐스트 스톰이라든지 프레임이 다중으로 복사가 된다든지 각 스위치의 맥 주소를 보관하고 있는 맥 테이블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스위치 네트워크망이 점점 늘어지다가 결국에는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실습을 위해서 후티와 똑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LED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현재 시스코 스위치의 장비는 기본적으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와 B PC가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 현재의 결과로 보면 위쪽 회선을 통해서 통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래쪽 회선의 X의 2번 포트가 블락킹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위쪽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포트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블락킹 상태에 있던 포트가 프레임을 전달할 수 있는 포워딩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래쪽 회선을 이용을 해서 프레임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위쪽 회선의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위쪽 회선을 통해서 프레임을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패닝 트리는 한마디로 스위치 네트워크망에서 루핑을 방지하고 단일 경로를 제공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끊김없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토콜이 바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X 스위치의 2번 포트가 데이터를 전달하지 못하는 블락킹 상태, 차단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요. 랜덤하게 막무가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포트들의 상태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포트 일렉션, 포트 선출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선출 과정은 보여지는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규칙은 BID 값이 가장 낮은 스위치가 루트 브릿지가 되고 이 루트 브릿지로 선출된 스위치의 모든 포트들은 데지그네이티드 포트, 우리가 지정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정 포트가 되어지고 포트의 상태가 포워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같은 경우에는 난 루트 브릿지, 대장이 아닌 브릿지가 되겠네요. 현재 예제에서는
얘가 루트 브릿지면 얘가 대장이 아닌 난 루트 브릿지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딱 하나의 루트 포트만을 선출을 하고 그 포트의 상태도 포워딩, 데이터를 전달하는 포워딩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X에서 루트 포트가 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포트는 1번, 2번 포트가 있고요. 당연히 3번 포트의 경우는 단말기가 물려져 있기 때문에 DP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3번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 루트 포트의 선출 기준은 대장으로 가는 최소 비용의 포트가 루트 포트가 됩니다. 그러면 X의 1번 포트에서 대장 Y로 가는 비용. 자, 2번 포트에서 대장인 Y 스위치로 가는 비용. 이 두 개의 비용을 비교해서 최소인 것을 루트 포트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비용의 기준이 되는 값이 각각의 회선에 연결되어진 회선 속도,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현재 FA, 패스트이드넷 100메가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값은 19라는 비용값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위쪽에서는 100메가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에서는 1기가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이때 100메가로 갈 때의 비용은 19 그리고 1기가로 갈 때의 비용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요 X 스위치에서 요 포트가 비용이 낮기 때문에 루트 포트로 선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예제에서는 위쪽도 100메가, 아래쪽도 100메가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19라는 비용을 가지기 때문에 비용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맥 주소 값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현재 1번, 2번 포트에 있는 맥 주소 값들은 X 스위치에 있는 것들이니까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현재는 스위치가 두 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런 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4개의 포트가 루트 포트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될 텐데요. 이때 모든 회선이 동일한 게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동일한 속도로 두 번째 조건이 맥 주소가 낮은 것. 이때는 이 포트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장으로 가게 될 텐데요. 이때 경유하는 이 스위치의 맥 주소를 참조하게 되고요. 이 포트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가게 될 텐데 이때 경유하는 스위치의 맥 주소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쪽의 스위치의 맥 주소가 낮다라면은 이 포트가 바로 루트 포트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경유하는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1번이든 2번 포트든 맥 주소는 X의 맥 주소로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는 것이 마지막으로 포트 아이디라는 것을 참조하게 되는데요. 이 포트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포트의 인식 넘버가 되는데 BID 값이 조금 있다가 설정 내용을 보면서 같이 보게 될 텐데 포트 아이디는 프리오리티라고 하는 우선순위 값에 포트 넘버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기본 우선순위 값이 128이고요. 자, 만약에 포트 넘버가 이게 1번이 되는데요. 요 위에 있는 놈의 포트 아이디는 128.1이 되고요. 아래쪽에 2번 포트는 128. 포트 넘버 2번이 됩니다. 그러면 128.1번과 128.2번 중에서 포트 아이디가 낮은 것은 바로 1번 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 포트가 루트 포트로 선출이 되게 되고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포워딩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세 번째 규칙이 각 세그멘트에서 하나의 DP, 지정 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DP만을 선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그멘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하나의 세그멘트고요. 여기도 하나의 세그멘트, 여기도 하나의 세그멘트, 여기도 하나의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세그멘트에서 하나의 DP만을 선출하면 되니까 자, 이쪽 세그멘트에서는 얘가 DP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DP를 하나를 선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 단말기가 물려져 있는 곳들은 다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DP 지정 포트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아래쪽인데 자, 위쪽을 보게 되면 이미 1번 포트는 DP로 선출이 되어져 있고요. 어떻게? 1번 규칙에 따라서 대장의 모든 포트는 DP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DP만을 선출하면 되니까 여기도 하나의 DP가 나왔죠? 이미 얘는 루트 포트가 됐고 그럼 두 개 요쪽이 있는데요. 요 중에서 이미 2번 포트가 DP로 선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DP만을 선출하면 되니까 X 스위치의 2번 포트는 결국 지정되지 않은 포트가 되어져서 차단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트가 남아있는 포트가 자, 이렇게 선을 더 연결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 번째 조건까지 하고 남아있는 모든 포트들은 결국은 non-DP가 되어져서 블락킹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단일 경로가 제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스위치를 열어서 자, 스패닝 트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how 스패닝 다시 트리라는 명령어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못했네요. show spanning tree. 자, Y 스위치도 똑같이 show spanning tree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스위치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정보들이 스패닝 트리의 정보가 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정보가 X 스위치의 정보가 되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스패닝 트리의 정보가 Y 스위치의 정보가 됩니다. 자, X 스위치를 먼저 보게 되면 루터 ID, 브릿지 ID 구분이 되어져서 각각의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루터 ID 부분은 현재 X 스위치가 생각하고 있는 루트 브릿지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스위치망에서의 대장의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쪽에 BID라고 되어 있는 값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Y 스위치처럼 대장의 정보와 자기 자신의 정보가 동일하다라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대장이다, 루트 브릿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규칙이 Y가 왜 대장이 되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BID 값이 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BID 값은 여기에 보여지는 프리오리티라고 하는 우선순위 값과 아래쪽에 보이는 각 장비에 마킹되어 있는 맥 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와 Y 중에서 이 중에 BID 값 중에서 제일 먼저 참조하는 값이 우선순위 값인데요. 자, 보니까 X 스위치 32,769, Y 스위치 32,769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맥 주소가 되는데요. X 스위치의 경우 00D0으로 시작을 하고요. Y 스위치의 경우 000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Y의 스위치의 맥 주소 값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Y 스위치가 루트 브릿지로 선출이 되어졌고 X 스위치가 생각하는 루트 브릿지의 정보가 바로 Y 스위치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BID 값의 우선순위 값, 디폴트 값은 32,768입니다. 그런데 왜 32,769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나요? 자, 요거는 STP의 경우는 VLAN마다 STP 설정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PVST라고 하는데요. Per VLAN Spanning Tree. 자, 각 VLAN마다 스패닝 트리를 다르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현재 이 XY 스위치에는 VLAN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이라는 VLAN에 모든 포트가 포함이 된 상태고요. 요 1번 VLAN 넘버가 시스템 ID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리오리티 값 32,768에 시스템 ID 값 얼마? 1이 되겠죠. 1 해서 32,769가 된 겁니다. 기본값은 32,768이고요. 자, 만약에 관리자가 VLAN 10번을 생성을 해냈습니다. 이렇다 하면 VLAN 10번에서의 프리오리티 값은 32,779가 되겠죠. 778이 되겠죠. 그죠? 32,768에서 이 VLAN ID 값을, 시스템 ID 값을 더해서 32,778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규칙 이해하셨죠? BID 값이 낮은 거, X, Y가 낮기 때문에 루트 브릿지로 선출이 되어졌고요. 자, 루트 브릿지로 선출이 되고 나면 루트 브릿지에 있는 모든 포트들은 다 DP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DP. 자, 그러면 두 번째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의 경우는 자, 난 루트 브릿지. 자, 현재는 루트 브릿지가 아닌 스위치 X인데요. X에 있는 두 개 1번, 2번 스위치 중에서 단 한 개만의 루트 포트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기준이 대장으로 가는 최소 비용이라고 했는데 보게 되면 1번, 2번 포트의 경우 코스트 비용이 19, 19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봐야 될 게 경유하는 스위치가 없으니까 맥주소, 낮은 맥주소를 가진 스위치를 경유하는 포트가 루트 포트가 되어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X 스위치 1번이든 2번이든 똑같은 X 스위치 있으니까 맥주소는 똑같을 거고요. 그럼 세 번째 보는 것이 포트 아이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보여지는 값이 바로 스위치의 포트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데요. 자, 포트 아이디는 우선 순위 값에다가 포트 넘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순위 값은 128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128의 1번 포트의 경우 128.1, 2번 포트의 경우 128.2.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포트 아이디가 낮은 1번이 바로 루트 포트로 선출이 되고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포워딩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위쪽 회선도 100메가 회선이고 아래쪽 회선도 100메가 회선이어서 이 코스트, 비용이 똑같아서 이 포트 아이디까지 비교를 했는데요. 자, 만약에 두 개의 스위치에서 자, 한쪽에서는 똑같이 100메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1기가 회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100메가일 경우 대장으로 갈 때의 비용이 19가 나오고요. 1기가일 경우에는 대장으로 가는 비용이 4로 정해져 있습니다. 4. 그러면 위를 1번 포트, 2번 포트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더 낮은 요 2번 포트가 바로 루트 포트로 선출이 되겠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회선 속도가 빠르게 연결되어진 포트들이 비용이 최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메가보다는 100메가, 100메가보다는 1기가, 1기가보다는 10기가가 훨씬 더 비용이 최소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규칙을 보게 되면 세 번째 규칙의 경우 각 세그멘트에서 단 하나만의 DP를 선출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그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세그멘트고요. 세그멘트 연결되어진 구간들을 우리가 세그멘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그멘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에 의해서 이 Y에 있는 모든 포트들은 DP, 그럼 얘도 하나의 DP가 있어야 되니까 DP로 선출이 될 거고요. 자, 이 세그멘트에서도 얘가 바로 DP로 선출이 되겠죠. 왜? 세그멘트별로 단 하나의 DP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그멘트와 여기에 있는 세그멘트들 중에서 DP를 선출해야 되는데요. 위쪽 세그멘트를 보게 되면 이미 하나의 DP가 선출되어 있고 얘도 이미 선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선출이 끝났고요. 아래쪽 세그멘트를 보게 되면 하나의 DP가 이미 선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포트들은 non-DP, 지정되지 않은 포트가 되고 블락킹 상태가 되는 겁니다. 블락킹 상태. 그래서 차단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 X 스위치의 정보를 보더라도 2번 포트의 경우 포트의 상태, 스테이트가 BLK, 자, 블락킹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FWD는 포워딩이고요. BLK는 블락킹 되어져 있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 DESG는 designated, 지정된 포트다라는 거고요. ALK는 alternate, 대체 포트다라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포트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STP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단일 경로가 제공이 되어지는데요. 자, 만약에 회선을 조금 더 연결을 하게 되면 자, 4개의 회선을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그죠? 자, Y 스위치는 루트 브릿지니까 모든 포트가 다 DP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래서 루트 포트를 선출해야 되는데 아까와 같이 가장 낮은 포트가 얘니까 얘가 루트 포트가 되고요. 나머지 3개의 회선은 3개의 회선에 있는 요 포트들은 다 블락킹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쪽 회선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어떤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포트 상태의 위쪽 회선이 되겠죠. 위쪽 회선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상태 변화를 통해서 언제나 단일 경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선이 이렇게 4개로 연결되어졌지만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제일 위쪽 회선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정상적인 위쪽 회선의 포트에 장애를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자, X 스위치에 가서 자, 아까 1번 스위치였는데요. 자, 1번 포트에 가서 자, 우리가 포트를 장애를 일으키기 위해서 셧다운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자, 종료. 비활성화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셧다운을 시키게 되면
상태가 다운이 되어졌다라고 하고 LED 색깔이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다운이 된 상태를 나타내게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포트 이름들 때문에 포트 이름을 잠깐 빼도록 할게요. 자, 포트 레이블을 잠깐 빼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원래 위쪽 개선에 요 포트를 셧다운 시켜버리니까 위쪽 회선은 당연히 이용할 수가 없을 거고요. 이 두 번째 연결되어 있는 회선을 보면 녹색으로 회선 상태가 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이번에는 위쪽 회선이 아니라 두 번째 회선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될 거고요. 이쪽 회선들은 블락킹 차단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를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 회선만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단일 경로가 제공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X 스위치의 1번 스위치가 장애가 처리가 되어졌다. 우리가 다운된 걸 다시 업 시키는 명령어가 바로 no shutdown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코 스위치 또는 라우터에서 원래 내렸던 명령어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앞에 no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하게 되면 상태가 up이 되고요. 다시 포트 일렉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쪽 회선이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S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 네트워크망에서 장애도 대비하고 또는 항상 단일 경로를 제공을 해주면서 이 스위치망에서 생길 수 있는 루핑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바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스패닝 트리하고 모드라는 명령어를 내린 다음 돗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PVST, Per VLAN 스패닝 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패닝 트리는 VLAN마다 STP 설정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가 PVST 상태, STP 상태가 되고요. 아랫부분에 내가 만약에 현재의 스위치를 스패닝 트리 모드 rapid-pvst 이렇게 주게 되면 rapid-pvst 이렇게 주게 되면 RSTP로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rapid STP는 STP의 경우 블락킹에서 포워딩으로 포트 상태를 하는데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단축시켜 빠르게 개선시킨 것이 바로 rapid STP, RST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자가 일일이 활성화해주고 하는 일들이 생겼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자, 후티와 함께 S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이해되지 않거나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보여지는 edushare.tstory.com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